(8월 8일) 목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 변동 장세를 이어갔죠. 네,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관련 이슈를 소화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적들을 소화하면서 시장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잠시 후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황 소식부터 정리를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3대 지수 종가부터 볼 텐데요. 이렇게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2016년 1월 이래 최악의 월초를 보내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가 오늘은 0.7% 하락을 했고 이달 들어서 한 5거래일 동안에 5% 중반 벌써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에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공포감이고요. 이 두 번째가 10년물 금리의 급등세가 되겠습니다. 간밤 미국 재무부의 1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여기서 수요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이렇게 고점을 경신하던 11시를 기점으로 지수 탄력도가 무너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세를 그려가는 가운데 분산 투자를 그동안 했던 투자자라면 지금은 좀 빛을 보고 있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그래프를 보면 S&P 500 동일 가중 지수 그리고 그냥 S&P 500 지수를 비교해 놓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시가총액의 영향력을 전부 제거했을 때 S&P 500 동일 가중 지수는 그냥 지수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았더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시총 상위에는 주로 빅테크주들이 많이 몰려 있죠. 빅테크주들의 퍼포먼스가 부진했던 영향입니다. 그동안 빅테크주의 편중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투자자들이라면 상대적으로 더 힘든 월초를 보내고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분위기도 확인해 볼 텐데요. 반도체주들 오늘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특히 장중에 오전장에는 4%까지 급등폭을 키웠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5%까지 급락폭을 확대를 했죠. 장중에 9%포인트 이렇게 급 변동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이 블랙웰 지연 크게 문제될 것 없다라는 이슈가 들려오고 있음에도 이렇게 $100 선이 결국에는 무너진 채 오늘 종가를 형성한 것이죠. 전일 나왔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투심을 끌어내렸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매출과 EPS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을 하기는 했는데 기대와 비교했을 때는 미달했기 때문에 10대 1의 액면 분할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 이렇게 20% 폭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의 5분의 1가량이 증발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AI 트레이드, AI주들의 어떤 거품이 좀 붕괴하는 전조 현상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퀄컴, 시놉시스 등 기타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부분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AMD는 그래도 낙폭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개장 전에 파이퍼 샌들러의 하시쿠마 애널리스트가 AMD를 탑픽주로 선정했습니다. 전통 서버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 확장이 기대된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목표가 지금보다 30%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으니까요.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1.3% 전일 하락을 딛고 오늘은 반등에 나서는 모습 연출이 됐고요. 디즈니 실적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드디어
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덕분에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배 급증을 했고 그 대신에 테마파크 사업의 영업이익이 3%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인상을 발표했던 만큼 앞으로 이익률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를 반전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4.5%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85달러 선 현재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미 소비재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4%대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그 머스크와 트럼프 후보 간의 묘한 브로맨스가 형성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한 달 전쯤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런데 최근 카말라 후보의 지지율이 좀 급격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테슬라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머스크의 정치적 색깔로 인해서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고요. 간밤에는 중국에서 이 차량 후드 잠금 장치 결함 문제로 인해서 리콜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겹치게 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투심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4.43% 하락하면서 191달러 선 현재 가리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오늘 같은 전기차 섹터 내에서 리비안 역시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전일 실적을 전했었는데 이익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 탓에 6.9%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에너지 섹터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이 모여있는 유틸리티 섹터가 시장 대비 가장 선방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에너지의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급등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리더를 암살한 이후에 이란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속보들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WTI가 3% 정도, 대번 에너지가 2.8%, 대장주인 엑선모빌이 1.3%의 오름세로 간밤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쇼피파이입니다. 이커머스 대장주에 해당하는데 2분기 이익과 매출 각각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플랫폼에 가입한 판매자 수가 늘었다고 하고요. 그 덕분에 모든 사업부가 강력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구독 솔루션의 매출이 27% 급증을 했고 3분기 가이던스까지 양호하게 발표를 해줬습니다. 장중 20%대의 급등 폭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17.8% 상승하면서 6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어제 또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루멘 테크놀로지스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I의 수요로 인해서 광섬유 네트워크에 대한 클라이언트 수요가 아주 크게 올라오고 있고 그 덕분에 최근에 계속해서 투자를 좀 받고 있다 이런 소식들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간밤에는 투자 의견을 기존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루멘 테크놀로지스 간밤에도 한 30%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노보노디스크입니다. 2분기 위고비와 오젬픽의 매출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발표됐습니다. 전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그러면서 각각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특히 시장에서 기대하던 이 위고비의 매출액은 보시면 17억 1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죠. 기대치였던 19억 8천만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또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라고 발표를 하자 주가 타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죠. 8.4%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런, 태양광 관련주에 해당하는데요. 전일 대표적인 경쟁사인 선파워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런의 CEO가 이 선파워의 기존 딜러들과 지금 우리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일부 딜러들은 이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런 어나운스먼트를 내놨거든요. 그러자 선런의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간밤 보였던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외신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또 간밤에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또 하나의 경제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6월 소비자 신용지수. 이 신용지수가 개인이 얼마나 돈을 빌려서 쓰는지 카드나 대출과 관련 부분이 측정되는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또 경제 상황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공개되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신용지수가 발표됐습니다. 6월 전체 신용은 8억 9천 달러 증가해 예상치인 10억 달러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잔액은 1억 7천 달러 감소하며 2021년 초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요. 자동차 구매나 학자금 대출과 같은 무회전 신용이 1억 6천 달러 증가하며 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신용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신용카드 사용은 줄고 장기적인 대출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 대출을 사용해서 돈을 빌리는 부분을 묘사하는 지수인데요. 이 지수를 잘 살펴보면 돈을 많이 빌리면 물론 가계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경제 성장 그리고 소비 재정 건전성 부분에 청색불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어제 공개가 된 지표, 간밤에 공개가 된 지표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이 줄고 있다라는 점이 시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또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장기적인 대출은 증가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출 의자가 물가가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고 또 임금 증가는 그리 빠르지 않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용 의존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경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수치가 또 시사하는 점은 금리 인하 그 속도나 정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7일 기준으로 금리는 지금 현재 기조인 0.5bp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그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지표들을 계속해서 소화하면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 시장 안에서 해당 지표뿐만 아니라 10년 만기 국채금리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 흥행을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420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 입찰을 시도를 했는데 발행금리는 예상치보다 조금 올라서긴 했습니다. 3.96%로 기록을 했는데 이 개인들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프라이머리 딜러 비율이 17.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정도면 개인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이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전반적인 증시의 기세가 한번 꺾인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 시작을 할 때는 흐름이 좋았는데 이 국채금리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투심이 좀 악화되는 듯한 흐름이 확인이 되었고요. 해당 지수가 공개된 이후 증시 전반적인 흐름이 좀 주춤한 상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 소식입니다. 바로 디즈니의 실적인데요. 디즈니 테마파크부터 디즈니 플러스까지 참 여러 가지 섹터로 최근에 친숙한 기업입니다. 이 여러 가지 섹터로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지 어떻게 투자 전략 이어가야 할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는 현지 시간 7일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231억 6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1.39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자세한 섹터로 살펴보면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를 포함한 이 스트리밍 부분의 흑자 전환이 가장 의미 있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이 출시된 이후에 100억 달러의 손실을 보던 분야였는데 이렇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스트리밍 매출액은 63억 8천만 달러, 영업이익은 4,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와 크루즈 부분은 소비자 수요 약화로 부진한 지수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렇게 디즈니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나 섹터별로 좀 분류해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부분은 웃었고 테마파크는 좋지 않은 성적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이 이번 실적의 핵심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디즈니의 움직임이 글로벌 OTT 시장의 판도를 가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을 해보다시피 콘텐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이 스트리밍 사업의 성공의 판도는 이 컨텐츠에 달려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디즈니 플러스는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최근에 그 부분을 자본을 32%가량 올려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방향에서 이렇게 컨텐츠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게 컨텐츠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가 공개되었는데 성적이 좋게 나타난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의 수요가 좀 좋지 않습니다. 테마파크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글로벌 시장, 글로벌 각 국가의 경제 상황과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테마파크가 부진한 부분은 바로 중국의 수요에서 나타났는데요. 이 중국에서 테마파크 수요가 크게 감소하자 이렇게 소비자 신뢰나 경제활동 회복이 좀 두둔하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니까 테마파크 부분에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야 하나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는 테마파크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으로 전반적인 흐름,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게 될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또 간밤에 공개가 된 실적 노보노디스크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노보노디스크는 어닝 쇼크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크게 실망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컨센서스도 그리고 매출액도 모두 그 하회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또한 실망감에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노보노디스크는 올해 초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당뇨병 치료제 관련해서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상황이었죠. 34%가량 큰 폭의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렇게 실적이 우리가 너무 기대를 했나라는 점이 시사가 되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높았던 예상치 때문에 시장은 더 실망을 했고 이 부분이 또 시장의 주가를 좀 붙잡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다, 관심도도 좀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 바로 펀드 자금이 크게 회수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해당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펀드에서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순유출될 금액은 약 16억 달러, 하나로 2조 2014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환매액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펀드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5억 달러의 환매가 발생했고 미국, 한국, 일본에서도 2분기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 전기차 수요 둔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기차 관련된 펀드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고 한국 시장 안에서 관련 펀드가 좀 크게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단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전기차에 대한 고려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우려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기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걱정이 돼서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길게 살펴보면 또 전략을 잘 이어가야 한다라는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끌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대선 상황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해리스 대통령이 지금 점유율이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51대 48%로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이 대선까지 남은 시간 길면 길다, 짧면 짧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변동성을 계속해서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가장 크게 위험성이 부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선 관련해서도 전기차 쉽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대선뿐만 아니라 최근에 테슬라 이슈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쯤에 워렌 버핏이 이 중국차에 대한 이 투자 비율을 좀 줄였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투자 비율을 줄였다라는 소식에 전기차 전반적으로 한번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간밤에는 이 테슬라 관련된 리콜 이슈가 터졌는데요. 지금 2023년 12월 이후 최대 분량의 리콜 분량이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지난번 미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168만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델 3, 모델 Y, 모델 S
플러스 모델 X뿐만 아니라 최근에 출시가 된 모델들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테슬라 이제 다가오는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좀 전기차 섹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리콜 상황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좀 신중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저희가 방금 전에 공개 드린 것처럼 국채금리가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수요가 크게 약한 상황인데요.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타나면서 0.065% 지금은 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전반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WTI 마감 기준으로 3.1% 하락한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정세 이어갑니다. 3.24% 하락하고 있고요. 금과 구리 역시나 각각 0.33%, 2.48%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시간이었습니다.